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평소에 잘 사용하던 매트 쿠션, 매트 파운데이션만으로 건조하지 않고 들뜨지 않는 피부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요청이 너무너무 많았던 화장 잘 먹는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베이스 루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계절이 겨울이 되면서 피부가 급격하게 건조해지고 그래서 평소에 잘 쓰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촉촉 쿠션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촉촉 쿠션들을 딱 사용해 보니까 커버력은 낮고 마스크에도 너무 묻고 지속력도 조금 낮고 만족을 못했었는데 그런 제가 정착한 베이스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평소에 잘 사용하던 매트 쿠션, 매트 파운데이션만으로 건조하지 않고 들뜨지 않는 피부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건조하지 않고 지속력 좋고 밀착력 좋고 피부 표현 예쁜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 시작해볼게요. 지금 저는 맨 얼굴인데 가벼운 패드로 얼굴을 한번 쓸어준 상태거든요. 겉에 광은 조금 나는데 지금 속건조가 엄청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스킨케어를 시작해볼 건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톤업 패드 단계입니다. 이 톤업 패드 단계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될 수 있도록 피부 결을 좀 정리해주고 부족한 수분감이나 보습감을 채워주는 단계인데요. 이 아드망 톤업 패드나 넘버제인 3번 패드처럼 수분감을 왕창 채워주거나 아니면 쫀쫀한 톤업 패드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넘버제인 3번 패드를 이용해서 피부 결 따라 피부를 닦아줄게요. 피부 결 따라 피부를 닦아줘야 나중에 파운데이션이 위에 올라갈 때 진짜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성스럽게 피부 결 따라 바깥쪽으로 톤업 패드를 이용해서 피부 결을 정리해줍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에센스 잔여물은 모두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두들두들 해줘야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전 단계에 발랐던 스킨케어 제품이 흡수가 안 되면 화장이 뭉치거나 떠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킨케어 단계는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속건조를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한 토너 단계인데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속건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속건조를 잡기 위해서는 물론 크림을 듬뿍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너를 잘 발라야 돼요. 토너 단계에서 보습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확실히 속건조가 50% 이상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화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들뜨지도 않고 계속해서 쫀쫀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용해본 토너 중에서는 이 크림 스킨이 가장 보습감이 좋아가지고 무조건 이 제품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저는 악건성이기 때문에 이 크림 스킨을 2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특히 많이 건조한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줄게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만 발라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광을 뿜뿜하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앰플 단계인데요. 앰플 단계에서는 토너보다는 가벼운데 크림보다는 무거운 제품을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스킨푸드의 프로폴리스 에센스입니다. 이 제품은 보습감을 잘 채워주는 제품인데 되게 신기하게 수분감까지 함께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데 피부에 무겁게 올라가지는 않다 보니 화장이 뭉칠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볼에 한번 그리고 또 다른 쪽 볼에 한번 떨어뜨려서 이렇게 한번 발라줍니다. 요거는 지금 주르륵 흐르는 걸 바로 보셨겠지만 수분감도 많고 보습감도 많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발릴 때도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촉촉하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요. 이런 제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도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에센스예요. 이 앰플 단계에서는 보습감을 잘 채워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스킨푸드 프로폴리스 에센스랑 그리고 코스알엑스의 프로폴리스 세럼 두 가지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앰플을 다 발라가지고 꿀광이 돌면서 보습감은 잘 채워진 피부를 만들어줬는데요. 그 다음 크림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휴지에다가 손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쿠션 퍼프나 스펀지를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손도 이렇게 제형이 계속 쌓이면은 여기서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손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씻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건조한 손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 화장이 잘 먹는 크림의 특징은 바로 마무리감이 실키하다는 거예요. 너무 꾸덕한 보습 크림의 제형도 아니고 너무 촉촉한 수분 크림의 제형도 아닌 마무리감이 굉장히 실키한 이 중간 정도의 제형. 그런 제품을 발라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건조하지 않고 화장이 뭉치지 않고 화장이 들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크림은 넘버제인의 3번 뷰티 크림 그리고 한율 어린쑥 진정 크림입니다. 오늘은 한율 크림을 발라줄 건데 요거는 그냥 딱 봤을 때 수분 크림 제형인데 막상 펴바르면 마무리감이 되게 실키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볼과 이마 너무 많은 양을 발라주지는 않고
요 정도만 발라주고 얇게 펴발라줄 거예요.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 크림은 유독 흡수가 좀 많이 느린 편이어가지고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는 않고 적당한 양만 발라가지고 흡수를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크림 같은 경우도 피부 결 따라서 요렇게 발라주고 두드려줘야 나중에 피부 화장이 예쁘게 돼요. 요 크림이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겉돌지 않도록 많이 두드려줍니다. 크림을 바르면서 다시 한번 손을 닦고 나서 다시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피부에 불필요한 유분감이 걷어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손을 중간에 한번 다시 닦고 두드려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면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스킨케어는 끝났습니다. 피부를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투명하게 광이 올라오고 피부 자체가 되게 쫀쫀해졌죠?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 단계인데 저는 쿠션 바르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먼저 발라줍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톤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표현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전체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고 그리고 붉은기가 많아가지고 그린 색상의 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살짝은 건조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엔 진짜 잘 썼는데 겨울엔 좀 건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베이스가 좋은 게 요거를 바르면은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 진짜 찰떡으로 딱 붙어버리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요 위에 블러셔를 얹었을 때 색감이 조금 예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좋은데 겨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엔 좀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촉촉한 베이스를 같이 섞어 바릅니다. 촉촉한 베이스는 굳이 이 제품 아니어도 본인이 사용하는 선크림 중에 촉촉한 선크림, 보습감이 많이 느껴지는 선크림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바르면 건조하지도 않고 피부도 너무 밝지 않게 톤 보정이 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두 개를 섞어 바르고 있습니다. 보통 비율은 1대1로 하거나 아니면 촉촉한 제품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섞어서 바르고 있어요. 요거를 섞어서 바르기 전에 스펀지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요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완전 추천드렸던 스펀지거든요. 근데 요 스펀지 말고도 퍼프 말고 그냥 스펀지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물을 꼭 묻혀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물을 묻히면 퍼프가 되게 말랑말랑해져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게 올라갑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퍼프에 물을 묻히고 나서 꽉 짜준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퍼프에 물을 묻히고 나서 제대로 잘 안 짜주고 이렇게 바르면은 당장은 촉촉하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펀지에 묻어있던 물들이 증발을 하면서 제 피부에 있던 수분까지 같이 잡고 날아가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꼭 스펀지를 사용할 때는 물을 묻힌 다음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정말 잘 제거를 해주고 나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손등 위에서 잘 섞어준 다음에 되게 얇게 발라줘요. 요것도 너무 두껍게 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얇게 그리고 퍼프를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이 퍼프가 되게 말랑말랑한 상태여가지고 막 엄청 세게 두드려도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퍼프보다 스펀지를 좀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스펀지로 발랐을 때 피부에 남는 잔여감이 좀 덜하고 마스크에 덜 묻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표현도 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스펀지를 추천드리고 특히 이 르부아 스펀지를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다 발라줬는데 아까보다 피부톤이 되게 균일해지고 피부톤이 반톤 정도 조금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고 광이 투명하게 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항상 베이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을 매트 쿠션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바르는 방법인데요. 저는 여름 때는 잘 썼던 쿠션이 겨울에 건조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이 피몽쉐 비비를 쿠션에 섞어 바르고 있습니다. 이 피몽쉐 비비는 엄청 촉촉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바르면은 유분감이 조금 많이 돌 정도로 보습감이 많이 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섞어 바르거나 아니면 조금 매트한 제품이랑 섞어 발랐을 때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잘 쓰던 네오 쿠션을 섞어 바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굳이 네오 쿠션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잘 썼던 매트 쿠션 그 제품이랑 피몽쉐 비비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율은 보통 1대1로 하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건조하다거나 아니면 본인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는 7대3 정도 그 정도까지 조절을 해서 발라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으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광이 나고 커버력은 놓치지 않으면서 밀착력 높고 마스크에 잘 묻어나지 않는 베이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쿠션 내용물을 어떻게 덜어서 쓰냐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냥 쿠션을 이렇게 스파츌라로 긁어주면은 쿠션 내용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손등 위에서 스파츌라로 그냥 이렇게 섞어주면은 잘 섞여요. 보통 스파츌라로 베이스를 바르는 것처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꼭 피부 화장을 스파츌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얇게 발리고 마스크에도
쿠션에도 묻지 않고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스펀지의 반대부분으로 파운데이션을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네오 쿠션이 밀착력이 좋은 편이어서 이렇게 일정 부분만 스패츌러 펴바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피부 표현을 조금 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이 바른 쪽이고 여기가 안 바른 쪽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으면서 커버력이 높아진 느낌이죠. 반대도 똑같이 파운데이션을 펴발라줍니다. 네오 쿠션이 건성이 쓰기엔 건조한 편이지만 이렇게 피뭉시 비비랑 섞어 써준다거나 그리고 스킨케어를 되게 꼼꼼하게 해줬을 때는 이렇게 광이 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을 다 바르면은 베이스 양이 조금 남을 텐데 요거를 한 번 더 여기 가운데에만 살짝 발라줘가지고 커버력을 높여주고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여기 가운데에 한 번 더 발라주면은 다크서클도 커버가 되면서 그리고 얼굴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베이스를 다 발라줬는데 네오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광이 나는 마무리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화장이 진짜 쫀득쫀득하게 건조함 없이 되게 잘 먹었거든요. 여기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끝내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퍼프, 이렇게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퍼프를 얼굴에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이 과정을 해주는 이유는 피부에 겉도는 베이스를 없애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아까 스킨케어를 할 때 손을 한번 닦은 다음에 다시 두드려줘가지고 유분감 좀 걷어내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피부에 붙지 않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이 쿠션 퍼프로 걷어내주고 그리고 피부 위에 도는 불필요한 유분을 이 퍼프로 걷어내줘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너무너무 번들거리지 않도록 화장이 뭉치지 않고 예쁘게 무너지도록 해주는 단계예요. 이렇게 해주면 베이스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피부가 건조하지는 않고 마스크에 잘 묻지 않으면서 나중에 무너져도 예쁘게 무너지는 피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파우더를 항상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다 한 다음에 파우더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파우더는 이 바닐라코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입자가 고와가지고 피부의 요출을 조금 커버해주면서 뽀송뽀송하게 피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에도 되게 얇게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이 제품을 선호하는데 파우더는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브러쉬에 살 묻혀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툭툭 털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파우더가 묻어있지 않도록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툭 두드려가지고 파우더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얇게 파우더를 올려주면은 겉에는 보송한데 속에는 촉촉하고 쫀쫀한 피부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파우더까지 발라주시면 건조하지 않고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화잘먹 베이스 루틴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트 쿠션, 매트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건조하지 않고 들뜨지 않는 피부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확실히 이 방법을 사용해보니까 촉촉 쿠션을 바른 것처럼 피부가 건조하지는 않은데 밀착력, 지속력, 커버력이 너무너무 우수하더라고요. 악건성인 제가 여러 방법을 시도한 끝에 터득해낸 최고의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이니까요. 피부 표현이나 아니면 건조함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거 따라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루틴 중에서 중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